오늘 두 분 얘기 너무 잘 들으셨죠? 네. 주제를 뭐라고 할까요? 오늘의 일부의 두 분의 모든 이 발표 강의를 합치면 뭐에서 뭐로? 직장인에서 뭐 1인 기업으로. 그런데 저는 좀 일상? 남들도 다 겪을 수 있는 일상. 근데 일상에서 자유로. 그렇죠? 좀 자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다 뭐 함께 일상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은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좀 일상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첫 번째가 있어요. 무조건 자유롭게 뛰쳐나간다고 자유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청년들 얘기를 하면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요. 자유롭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교수님,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러다가 저한테 뒤지게 혼나요. 마음대로 사는 것과 자유롭게 사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유롭게 산다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주어진 현실을 깨닫는 것부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내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거죠. 손영복 대표님은 이제 현실에 대한 점검을 독서 모임에 와서 독서를 통해서 얻은 거죠. 훗날에는 여행을 통해서 얻은 거죠. 사실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독서를 통해서 내가 지식을 많이 얻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으면 막 아는 게 많아질 것 같죠. 맞아요. 아는 건 많아지는데요. 하는 건 일정해요. 하는 게 없고 아는 것만 많아지면 어떻게 살까요? 부정적으로 살아요. 뭐 말만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나 알아. 이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크기만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남처럼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나만큼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럼 현재 내 상황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직장을 무조건 뛰쳐나오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직장 안에서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세요. 직장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죠. 일이 있어, 없어? 공간이 있죠? 시간이 있죠? 급여가 있죠? 기회가 있어, 없어? 있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더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조직이 내게 준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는지 아세요? 내게 주는 급여 이상만큼 자유로워야 돼요. 받는 만큼 해요. 그리고 자유로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어디서 찾아요? 회사 그만두고요. 아니라니까요. 손영복 대표는 제가 알아요. 회사 다닐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본인이 깨닫고 나오는 게 맞아요. 열심히 하고 거기서 성과를 올렸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실력 있는 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을 쌓는 건 회사가 나한테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실력을 쌓는 건 내가 선택할 기회예요.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교수가 너 이거 외우라고 그랬지? 네. 10번 쓰라고 그랬지? 네. 100번 써. 교수가 얘 10번 쓰라고 했다고 너가 10번 쓰냐? 이거 자유스러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공부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깨달으면 두 번째가 뭐예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여행을 왜 가죠? 여행을 가면 뭐가 보여요? 여행을 통해서 뭘 봤어요? 제주도 가서 뭘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제주도 가서 제주도 보겠어요? 제주도 가서 제주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가 잘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방학 때 학생들 캠프예요. 고등학생들, 청년들 캠프하면 전국에서 많이 와요. 고등학교 캠프하면 제주도에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되게 웃긴 건 다른 애들이 자기소개를 다 하게 하잖아요. 전 제주도에서 온 누구이고요. 그럼 애들이 다 대박. 제주도에 사람 살아? 너 제주도에서 말 타고 왔지. 그러니까 정작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가는 건 사실 제주도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뭘 보러 가는 거예요? 나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본질을 깨닫는다는 거죠. 본질은 외형적으로 보던 얼음이 아니고 얼음 뭐예요? 형태죠. 얼음 갖고 사는 삶은 안 돼요. 그거는 깨지거나 녹아지거나. 근데 얼음의 본질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은요. 컵에 따르면 컵이 되고 병에 따르면 병이 돼요. 내가 어디에 따르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얼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누가 나한테 인정을 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 알아주니까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요즘 같은 경우 좋은 대학 원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대학 가면 뭘 배우는지는 알아요? 아냐고. 아니, 서울대학교와 지방대의 차이가 뭐예요? 알아요? 있어요? 우리 교수님, 서울대와 그 학교의 차이가 뭡니까? 학교는 다 똑같지 않아요? 서울대가 싸죠. 서울대가 싸죠. 국공대학이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기를 쓰고 뭔가를 가려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 보기에. 전공도 마찬가지 않아요? 솔직히 뭐 전공하셨어요? 민석 씨? 기계공학. 알고 갔어요? 모르고 왔어요. 반장은? 모르고 가는데 혹시 지금도 기계공학 해요? 저 공시를. 오케이. 그러니까 4년을 했지만 과감하게 버렸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다 너 무슨 과 다니니? 영문과요. 너 영문과 뭐라 들어가니?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깨닫지 못하니까 본질을 감추고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너 어느 회사 갔네요? 나 어느 회사 다녀요? 나 뭐 얼마 벌어요? 이 비본질로 사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른 기업으로 독립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본질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강의 안에 보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본인의 미션을 잘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릇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면 자유롭게 본인의 비전을 정하는데 중요해요. 비전은요, 꼭 크기만이 아니에요. 자꾸 크기를 내요. 얼마 벌어야 될 것 크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비전은요, 어떤 사람처럼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는 것보다. 요즘 제가 이제 아까 두 분 다 얘기한 독서 모임을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일요일마다 하는데 요즘 이제 학생들이 와요. 우리가 내년부터 프로젝트가 있어요. 열심히 책 읽는 친구들한테 용돈을 주려고 그래요. 예, 우리 독서 모임에서. 돈 주면 애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가계부 쓰고 시간 관리하고 독서하면. 중학생이 왔는데요. 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워렌 버핏처럼 되는 거예요. 야, 그 부자가 되는 거야. 워렌 버핏 같은 되죠.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몰라. 내가 워렌 버핏도 아닌데 모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시작한 일이 뭔지 아세요?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을 지금 3권째 읽고 있어요. 이유는요, 워렌 버핏처럼 되려면 워렌 버핏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 비전은 계속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번째가 있어요. 3번째는 뭘까요? 이제는 약간의 기회를 기대하셔야 돼요. 기회는 어때요? 이 위기와 늘 동반하고 있어요. 도전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 내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제주도를 놀러 간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이고 위기죠. 근데 또 하나 뭐예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있는 학생들한테 그래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으로 나중에 네가 이른 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교수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하는 전공은요, 사업이 안 돼요. 기계공학 갖고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떠들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뭐하러 배우니? 그러게 말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럼 모든 전공은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얘네들이 뭐 해야 돼요? 자신을 벼랑 끝에 몰아야 돼요. 벼랑 끝에 몰아야 돼요. 벼랑 끝에 몰아야 그 다음 뭐예요? 떨어져요? 날라요? 날라야죠. 나른다는 건 뭐죠? 자신이 그만큼 그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사업은요, 사실 모든 비즈니스나 아니 모든 삶은요, 50대 50이에요. 50%는 내가 계획되어 대로 사는 거고요. 나머지 50%는요, 다 운이에요.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답에 나를 놓여놓는 거죠. 우리 이수만 사장님 사업하시잖아요. 다음 달 매출이 얼마가 될 줄 아세요? 몰라요. 근데도 이번 달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번 달 열심히 하는 건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맞죠? 다음 달에 물건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남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이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짓을 왜 하세요? 희망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내가 갖고 있는 계획 속에 넣으면 넣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들이 생각하는 불확실성이 모두가 불확실성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경영은 확실성의 범위를 자꾸 넓혀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장에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직장 안에 있는 것이 불확실성을 낮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가장 세상 불확실한 문제예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분들이 아까 그렇게 질문했죠? 불안정할 텐데요. 뭐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뭐가 불안정적이어야 돼요? 일은 늘 불안정적이에요. 그런데요, 내 삶은 안정적이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한 내 계획과 전략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전체 큰 틀은 늘 불안정적이에요. 제가 이 세미나 10년 넘게 했지만 늘 불안해요. 얼마나 오실지, 누가 오실지 늘 불안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아침에 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또 잔소리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거냐고. 늘 그 사람이 볼 때는 불확실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오늘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셨어요. 제발 다음부터는 미리 신청하고 오세요. 그러면 좀 우리가 확실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갈게요. 신청을 안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근데 당일 나와요. 그러면 밥이 맨날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미리 여러분들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확실성을 높여가는 게 지금 우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할 때 가장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자주 아픈 사람. 자주 이유가 있는 사람. 자주 핑계가 있는 사람. 뭐예요? 불확실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들은요, 함께 일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분한테는 그게 이유가 되죠. 근데 그 이유는요,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요인은 통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한 선상에 두는 사람 어때요? 경영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선상에 두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불확실성에 두고 운에다 맞추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가 자신의 기회를 불확실성에서 찾는다.